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17회차 전산 세무 2급 실무풀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4번, 5번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은 결산 분계고요. 1번 볼게요. 자, 2월 1일에 국민은행으로부터 1년 갱신 조건으로 마이너스 보통예금 통장을 개설했다. 자, 12월 31일 현재 통장 잔액은 570만 원이고요. 음수로 회계 처리하지 말 것. 자, 그럼 12월 31일 날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겠죠. 자산 쪽에 보통예금이 들어갈 거고요. 보통예금의 잔고는 마이너스 570입니다. 자, 그런데 저희는 재무 상태표를 작성을 하실 때 자산을 음수로 표기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재무 상태표를 보는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음수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자, 보통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 발생했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돈을 빌렸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단기 차입금으로 부채로 바꿔주는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보통예금은 플러스 570 해주면 보통예금 잔고는 이제 빵원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단기 차입금 부채가 증가하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회계 처리하면 차변의 보통예금 570, 대변의 1년 갱신 조건이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으로 570. 그 다음 단기 차입금에는 국민은행 거래처를 걸어주셔야겠죠.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갈게요. 자, 날짜는 12월 31일이고요. 차변에 보통예금, 자산 증가, 음수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의 마이너스 통장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돈을 빌렸다라는 거죠. 국민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렸기 때문에 거래처까지 걸어주셔야 돼요. 자, 다음 2번 볼게요. 자, 지금 미국과 거래를 했고 외상 매입금이 계상되어 있다. 자, 이 달러를 평가해 주셔야겠죠. 자, 5만 달러가 있고요. 결산일 환율은 1,390원입니다. 자, 그럼 지금 현재 금액이 얼마인지 볼게요. 5만 달러 곱하기 달러당 1,390원입니다. 자, 5만 달러 곱하기 1,390원. 그럼 6,950만 원이죠. 지금 현재는 이 외상 매입금이 6,950만 원입니다. 자, 이렇게 계산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발생일 당시의 환율이 얼마였는지 계산해 보셔도 되겠죠. 자, 6,025만 원 나누기 5만 달러. 자, 그럼 달러당 1,205원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달러당 1,205원. 자, 그럼 1,205원이었다가 12월 31일 현재 1,390원으로 환율이 증가했어요. 환율이 증가했기 때문에 저희가 갚을 부채가 증가했겠죠. 그만큼 손실이 나올 거기 때문에 두 개 차이를 외화환산 손실로 분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 부채 증가 시켜주고요. 그 다음에 외화, 환산, 손실. 외화를 평가해서 손해봤다라는 계정 과목이죠. 자, 금액은 두 금액 빼주시면 돼요. 자, 6,025만 원 빼기 6,950. 925만 원만큼 차이가 나네요. 그죠? 그래서 925만 원만큼 부채가 증가했고 부채 증가했기 때문에 손해봤다 적어주시면 됩니다. 자, 프로그램 입력할게요. 차변에 외화환산 손실 925만 원, 대변에 외상 매입금, 그 다음에 거래처 꼭 걸어주셔야겠죠. 3번. 자, 원재료를 보관하기 위해 창고를 임차하고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9월 1일에 임대인에게 1년분 임차료 1,800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지급하고요. 지급일에 1년분 임차료를 성급 비용으로 회계 처리했대요. 자, 그럼 9월 1일 날 차변의 성급 비용 1,800, 그 다음 대변의 보통예금 1,800 들어갔겠죠. 그럼 12월 31일에는 어떤 거 하셔야 돼요? 그죠? 이 성급 비용 중에 단기에 해당하는 비용만큼 임차료로 넣어주셔야겠죠. 생산부서니까 제조 쪽으로. 자, 그러면 1,800만 원 곱하기 12개월 중에 자, 9월부터니까 9, 10, 11, 12 4개월이네요.
자, 계산해서 나온 값을 단기의 임차료 비용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산해 볼게요. 1800 나누기 12. 그럼 한 달에 150만 원이고요. 9월부터 12월까지니까 4개월이죠. 곱하기 4 해주시면 600만 원입니다. 자, 그래서 600만 원은 단기 비용입니다. 임차료 비용 증가시켜주고 성급 비용은 자산 감소시켜줘야겠죠.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차변에 임차료 입력할게요. 500번대 임차료. 대변에 성급 비용, 내년 비용이 아니라 단기 비용이기 때문에 자산 감소 처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하여 기말 채권자에게 2%를 대손 예상액으로 추정하고요. 대손 충당금을 설정하기로 한다. 다른 채권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자, 4번은 자동 결산 가능하죠. 결산 재무제표에서 결산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기간은 엔터를 넣어주시면 1월부터 12월까지 들어오고요. F8번 대손 상가 클릭해 볼게요. 자, 우리 아까 대손율은 몇 %였죠? 2%였죠. 그리고 외상 매출금과 받으러움에 대해서만 설정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로는 대손율을 2%로 수정해 주시고요. 그러면 들어왔죠. 그리고 단기 대여금에 대해서는 설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하고 엔터를 치시면 금액이 사라져요. 그래서 두 가지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대손율 맞는지 체크. 그 다음 두 번째는 설정하라고 한 것만 넣어주시고요. 필요 없는 건 지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결산 반영 눌러주시고, 자, 이렇게 결산 반영 누른 금액은 결산 반영 금액 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대손 상각에 들어가 있죠. 외상 매출금, 받으러움 두 금액 들어가 있고, 결론적으로는 회계 처리, 분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단에 F3번 전표 추가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결산 분계를 일반 전표에 추가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반 전표 입력 들어오셔서 12월 31일 검색을 하면 결차 결대 이렇게 대손 상각비, 대손 충당금 설정이 들어왔죠. 자, 그래서 4번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만 잘 체크해 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자, 지금 4월 15일에 취득했고요. 영업권의 취득 원가는 5,400입니다. 12월 말 결산회계 처리를 하라고 하고요. 5년간 월할 균등 상각을 하고 있다. 자, 월할 균등 상각하고 있다 그러면 정액법으로 해라 라는 뜻입니다. 매년 같은 금액으로. 그리고 상각기간 계산 시 1월 미만은 1월 한 달로 간주를 하겠대요. 자, 그럼 지금 5,400만 원 나누기 5년. 그죠? 자, 이러면 1년치 감가상각 금액이 나오는데 저희가 1월 1일부터 취득한 게 아니라 4월 15일부터 취득을 했기 때문에 월할 상각을 해주셔야 돼요. 자, 1월 미만은 1월로 간주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4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9개월 분에 대해서 감가상각 들어가면 되겠죠? 자, 12분의 9개월 이렇게 해서 나온 금액만큼 감가상각 들어가면 됩니다. 자, 5,400 나누기 5년 그럼 1년에 1,080만 원인데 저희는 4월부터 12월까지 감가상각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나누기 12 그럼 한 달에 90만 원이고 9개월치 810만 원이 나와요. 자, 그래서 취득한 월을 잘 보셔야 돼요. 1월 1일부터 취득한 게 아니다. 그러면 월할 상각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810만 원.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나는 직접 분계를 하겠다. 차변에 무형자산, 상각비 810, 대변에는 영업권, 자산 감소 시켜줘야겠죠. 또는 결산 자료 입력에 금액만 입력하셔도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셔서 영업권을 찾아주신 다음에
무형자산 삼각비 밑에 영업권 있죠? 여기에다가 810만 원 금액 입력해 주시고 F3번 전표 추가. 자, 우리가 아까 전표 추가를 했기 때문에 일반 전표에 결산 분기가 존재한다라고 뜨죠. 계속 하시겠습니까? 예 라고 눌러주시면은 입력된 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분계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일반 전표 입력 들어가서 12월 31일 다시 한번 검색을 하면 무형자산 삼각비 영업권 이렇게 자동으로 들어왔죠.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직접 차변 대변 직접 분계해 주셔도 됩니다. 이 부분은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5번은 원천 징수죠. 자, 1번 11월 기속 급여 및 상여와 관련된 자료입니다.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보통은 원래 여기에서 끝나는데 자, 추가가 된 게 있어요. 단, 기초 코드 등록에서 환경 등록 들어가고 원천에서 급여 자료 입력 화면에서 구분별로 입력을 변경한 후에 작성하라고 합니다. 자, 그럼 변경하기 전 화면부터 볼게요. 원천 징수 탭 클릭해 주시고요. 급여 자료 입력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기속 연월이 있고 지급 연월이 있죠. 그래서 구분이라는 탭이 없고요. 바로 날짜 입력한 다음에 급여, 상여를 한꺼번에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시키는 대로 해야겠죠. 자, 기초 코드 등록에서 환경 등록 들어갈게요. 자, 환경 등록에서 원천 탭, 그 다음에 5번 급여 자료 입력 화면 클릭, 2번 구분별로 입력. 자, 이렇게 하라는 대로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급여 자료 입력으로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들어갔더니 아까와 다른 점은 어떤 거예요? 구분이라는 탭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급여만 입력을 할 건지 급여와 상여를 한꺼번에 입력을 할 건지 아니면 급여와 상여를 따로따로 입력을 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기속 급여 및 상여 자료다라고 적혀 있고요. 급여 자료부터 볼게요. 자, 기본급 식대는 비과세고요. 공제 항목 쭉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는 상여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자, 상여에 대해서도 고용보험과 소득세, 지방소득세 다 공제합니다. 자, 2번을 보시면 급여의 지급 시기는 2024년 11월 30일이다. 그러니까 11월 기속분이고 지급은 11월 30일 날 하겠대요. 상여의 지급 시기는 2025년 3월 15일이다. 자, 11월 기속인데 2025년, 그러니까 다음 연도에 지급을 하겠대요. 3번을 보시면 소득세법상 11월 기속 근로소득이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원천 징수하래요. 자, 지금 상여를 잘 보셔야겠죠. 자, 11월 기속 시기인데 12월까지 지급되지 않았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것으로 보고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라 라는 뜻입니다. 그 이유는 연말정산 때문이에요. 연말정산. 자, 연말정산 하려면 2024년 1월부터 12월 기속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급 시기 기준으로 해버리면 이 상여가 2024년도에 연말정산으로 들어가지 않고 2025년도 소득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면 기속 시기가 맞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2월 31일 날 지급한 것으로 보고 2024년도에 신고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어쨌든 11월 기속이고요. 그죠? 기속이고 그 다음 지급일은 12월 31일 이렇게 해서 넣어주셔야겠죠. 4번 지급 시기별로 각각의 급여 자료 입력과 원천 징수 이행 상황 신고서를 작성한다. 자, 그래서 지금 급여와 상여를 좀 따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왜냐면 급여는 11월 기속이고 그죠? 그 다음 11월 30일 지급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여는 11월 기속이고 12월 달 지급했기 때문에 기속일과 지급일이 맞지 않아요. 그래서 따로따로 좀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급여 자료 입력. 자, 기속일은 11월이고요.
급여죠. 지급일은 30일. 자, 그러면 지금 김성민 땡겨왔죠. 그대로 입력만 하시면 돼요. 자, 나머지는 보기 싫다 그러면 수당 공제에서 빼주셔도 되는데 뭐 빼라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대로 두셔도 무방해요. 300만 원에 식대는 20만 원. 자, 그 다음에 하단에 봤을 때 식대는 지금 비과세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그 다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잘 봐주시고요. 차인 지급액과 공제금액 맞는지까지 꼼꼼하게 봐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적어주시고 그 다음 상여로 넘어갈게요. 기속일은 11월이고요. 구분은 상여로 바꿔주셔야겠죠. 3번 상여 2024년 12월 31일 지급입니다. 자, 상여는 250이고요. 고용보험 2만원, 그 다음에 소득세는 저희가 직접 입력할게요. 자, 그 다음에 공제 총액과 차인 지급액도 꼼꼼하게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따로따로 입력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속일과 지급일이 다르다. 그러면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도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입력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가셔야겠죠.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요. 원천 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 급여부터 작성해 볼게요. 기속기간은 11월, 지급도 11월이었죠. 그러면 320에 소득세가 땡겨옵니다. 그래서 급여 부분을 저희가 지금 이렇게 땡겨 온 거죠, 여러분. 320에 소득세는 74,350원.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마감은 굳이 하실 필요 없어요. 저장해 주시고요. 자, 기속 기간은 또 11월이고 지급 기간은 이번엔 12월이죠. 상여를 땡겨 와 주셔야 돼요. 자, 12월 땡겨 왔더니 250 땡겨 왔고 소득세 207,020원 땡겨 왔죠. 확인하신 다음에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하면 장의 신고서가 작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1번은 어렵다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풀어본 적이 없는 유형이기 때문에 좀 많이 헷갈리셨을 것 같다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2번은 연말정산 자료고요. 자, 각각의 탭을 이용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1번 근무지 현황. 자, 급여에는 기본급 외에는 없고요. 급여일은 매달 말일이다. 자, 지금 주 경기 있고요. 어진상사 2개 있네요. 전 근무지 퇴사하고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또 회사에 입사를 했대요. 자, 그럼 입력을 할게요.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F2 눌러주시고요. 이태원 불러올게요. 자, 그럼 일단 첫 번째 소득 명세 탭 클릭해 주시고 종전 입력해야겠죠. 주 경기 종교 관련은 부, 사업자 등록번호 넣어주시고 근무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 자, 그 다음에 급여 450이고요. 월급여고요. 연간 총급여가 있죠. 저희는 연간 총급여를 넣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4대 보험도 넣어볼게요. 건강보험료. 자, 저희가 납부하는 그 4대 보험도요.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넣어주시고 고용보험료는 44만 원. 그 다음에 국민연금은 240. 자, 이렇게 순서 잘 봐주시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넣어주셔야겠죠? 기납부세액의 소득세 285만 원, 지방소득세는 25만 8천 원. 이렇게 종전근무지까지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 근무지는 급여자료 입력에서 자동으로 땡겨오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신경 쓸 건 없어요.
자료 2번은 가족 현황입니다. 자, 본인은 남자네요. 일로 시작하니까, 그죠? 그래서 뭐 부녀자 공제 이러한 것들은 신경 쓰실 필요 없고, 또 배우자가 있기 때문에 한부모 공제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배우자는 나이는 보지 않고 소득은 봅니다. 근데 소득은 없대요. 또 공제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머니는 소득이 있대요. 자, 장애인이기 때문에 나이는 상관없는데 소득은 보셔야겠죠. 상가임대 소득이다. 자, 상가임대 소득은 사업소득금액 쪽으로 들어가고요. 사업소득금액이 얼마? 100만 원 이하일 때 부양가족으로 넣을 수 있는데, 자, 총수익금액 3,600, 필요경비가 1,600, 두 개를 빼서 나온 금액이 사업소득금액이죠. 자, 두 개를 뺐을 때 100만 원 초과하죠. 그죠? 따라서 소득 때문에 기본 공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아들은 대학생, 나이 때문에 안 되겠네요. 그죠? 딸은 고등학생이고 소득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자, 프로그램 열어주시고 부양가족,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되네요. 그죠? 자, 그러면 입력할게요. 배우자 김진실. 자, 배우자는 가능하죠. 자, 그 다음에 또 F2. 소득자의 직계 존속 최명순. 자, 입력은 하시되 공제를 못 받으니까 공본 부. 자, 그 다음에 자녀들도 넣을게요. F2 눌러주시고 직계 비속이죠. 이민석. 자, 지금 나이 20살 초과했죠? 그러면 공번 부. 자, 이번엔 딸. 자, 그러면 넣어주시고 자녀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자, 참고로 자녀세액 공제는요. 자,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하단에 팁에 뜰 거예요. 자녀세액 공제는 8세 이상부터 20세 이하 자녀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라고 뜨고요. 자동으로 체크되기 때문에 그대로 두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입력을 했고 그 다음에 연말정산 자료를 볼게요. 자, 지금 연말정산 자료가 있고요. 국세청 간소화에 입력하고요. 의료비의 증빙코드는 1번 국세청장으로 입력해라. 자, 보험료는 부양가족의 소득 따져봐야 되고요. 나이도 따져봐야 됩니다. 자, 본인 거는 넣어주시면 되겠죠. 둘 다 가능하다. 더해주시면 84만 원. 자, 본인 외다. 모친, 우리 모친 소득이 있었죠. 소득 때문에 탈락. 배우자의 저축생명보험료. 자, 저축성은 공제 안 됩니다. 저축성 보험 혹은 태아보험 둘 다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그럼 본인 거만 넣어 주셔야겠네요. 자, 본인 이태원 체크해 주시고요. 하단의 보험료 더블 클릭. 자, 국세청 간소화 밑에 일반 쪽으로 84만 원 넣고 종료. 그러면 이렇게 들어갔죠? 국세청 자료다 라고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교육비. 자, 교육비는 소득 봅니다. 하지만 나이는 보지 않아요. 자, 본인에 대한 대학원 교육비. 대학원은 본인 거만 가능하죠. 배우자. 자, 배우자는 소득 없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배우자의 교육비도 가능합니다. 아들, 소득 없었죠. 나이는 뭐 20세 초과를 했지만 나이는 어차피 보지 않기 때문에 넣어주시면 되고, 딸도 마찬가지 소득과 나이 모두 통과했죠. 자, 고등학교 수업료 당연히 가능하고요. 교복 구입 비용은 50만 원까지. 현장 체험 학습비는 30만 원까지 가능해요. 세 개 다 합쳐주시면 280. 입력할게요. 자, 이번에 본인 거 이태원 클릭하고 교육비 쪽에 800. 그 다음에 배우자 김진실 체크하고요. 700. 자, 교육비에 9분 넣어 주셔야겠죠. 대학생이니까 3번. 대학교 수업료니까 3번 대학생으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들 체크해 주시고요. 교육비 700. 여기도 마찬가지 대학생 3번으로 넣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딸
이체형 클릭해 주시고 교육비에는 다 합쳐서 280으로 등록, 그 다음에 구분에는 2번 초중고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입력을 하실 때 한도가 뜨죠. 취약전 아동은 1인당 연 300만원, 초중고도 1인당 연 300만원이다 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에 300만원 초과한다 라고 해도요, 초과한 금액 다 입력하셔도요,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자, 다음 의료비 볼게요.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을 따지지 않아요. 부양가족의 나이와 소득을 보지 않습니다. 대신에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자, 모친은 소득은 있었죠. 근데 의료비 자체가 소득을 보지 않기 때문에 입력하시면 돼요. 아들의 시력 보정용 안경은 1인당 50만원까지 가능하죠. 배우자,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비. 자, 성형수술비는 의료비 공제 받지 못해요. 그래서 피부과에 미용 목적으로 간다든지 혹은 건강 증진 목적으로 뭐 비타민 같은 것들 사온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의료비 세액 공제 받지 못합니다. 자, 의료비 탭 클릭해 주시고요. 모친 불러올게요. F2 해주시고 최명순 불러와 주시고요. 1번 국세청장 건수는 1건 500에 실손보험 수령액은 300. 그 다음에 아들 불러올게요. 이민석 불러와 주시고 1번 국세청장 건수 1건 금액은 30만원까지. 자, 입력 다 했나요? 다 했네요. 자,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 클릭해 주시면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F8번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저희가 입력했던 거를 반드시 불러와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얼마 정도 공제받겠다 계산이 되었죠? 자, 계산된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차감 징수 세액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환급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까지 잘 해주시고 종료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인 문제들 한번 풀어봤고요. 그러면 모두 수고하셨고요. 시험에 합격하시길 응원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